임진왜란과 관련 아픈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다. 요도 강가에 진주도라고 칭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해유록에는 진주섬이 있었다는 뜻밖의 내용이 기록돼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조선인이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다. 해유록은 그 조선인 포로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었다. 완전하게 숫자를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0만여 명은 되지 않았을까. 조선인 포로들은 일본 각지로 분산돼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 했다. 또한 국제 노예상에 팔려 마카오, 리스본 등지로 끌려가기도 했다. 급증한 조선인 포로 탓에 국제 포로 가격이 폭락할 정도였다. 그러나 포로들 중에는 앞선 기술을 일본에 전파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중세 일본의 음식 문화와 복식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고 그 흔적은 지금도 뚜렷하게 남아있다. 일본으로 학문을 전파, 일본 유학의 아버지가 된 인물도 있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어느 일본의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희생을 치러가면서 조선에 유학을 했다. 우리가 그만큼 조선의 문물을 배웠다. 중세 일본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던 조선인 포로. 이들을 상징하는 일본 속의 진주섬, 진주시마, 그 후예들을 만나본다. (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1100여 년간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 수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한 유서 깊은 역사 도시. 그 역사를 따라 많은 일본인들이 교토를 찾고 있다. 일본인들에게는 자부심의 역사로 남아있는 교토. 임진왜란으로 우리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다. 교토의 언덕에 자리 잡은 후시미섬. 교토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우뚝 서 있다. 지금은 출입이 금지된 채 쇠락한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을 마감한 곳이다. 1598년 도요토미의 죽음과 함께 임진왜란은 끝이 났다. 조선과 일본은 곧 전후 처리에 합의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인 1607년 국교 재개를 원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요청을 받아들인 조선은 회답 겸 쇠환사 사절단을 파견했다. 이후 200여 년간 모두 12차례 조선 통신사를 보냈다. 이는 일본의 집요한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徳川幕府開かれて、かつてのようにですね、朝鮮と国交を回復したいということを対馬藩を通じて朝鮮王朝の方に調整に行くんですけれども、なかなかOK がもらえなくてですね。 1719년 조선은 9대 통신사를 파견했다. 새로 들어온 막부를 인정한다는 사절단이었다. 모두 479명의 대규모 사절단. 일본은 조선 통신사를 맞이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 이 사절단에 한 인물이 제술관으로 동행했다. 승문원 소속의 제술관은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기록관이었다. 그가 남긴 기록이 전한다. 당시의 제술관 신유안이 남긴 해유록.
약 9개월간의 통신사 활동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했는데 놀라운 내용이 나온다. 요도 강가에 진주도라고 하는 여기 진주도라고 칭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임진년에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들이 진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교토의 요도 강변에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이 살았는데 그 지역을 진주섬이라 부른다는 것이었다. 해유록에는 진주섬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조선인 포로들이 진주성 전투 이후에 잡혀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진주섬, 즉 진주시마는 어디일까? 교토시 역사자료관을 찾았다. 일본 측에는 진주시마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까? 역사자료관 하계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자료를 찾아봤다. はい、この川沿いの道をずっと上がってまいります。 신유안의 해유록도 보여주었다. 日本の記録ではそういった人種とか地名っていうのは載ってるところないですよね。そうですね。それに近い地名というのが見当たらないというのが現状です。はい、そうですね。こちらが東神岸です。 많은 자료를 찾아봤지만 일본 측 기록 어디에도 진주시마는 나오지 않았다. この辺がやっぱりおそらく通信士として来られた方はこちらの淀城の近くで上陸してそして京都の方に向かうと。豊臣秀吉が政権を握っておりましてちょうどここにありますこの辺りですね。伏見城というのがこの辺りにありまして集団として住んでいたんであればどういうところだと推測されるんでしょうか。人口が密集している街中とかはあまり考えにくいので、やはり比較的開発がしやすい勝手に住みやすい場所ということで、河原であるとか、もしくは川沿いに近い氾濫しやすい場所ですね。そういうところはあまり従来の人が住みませんのでどんどん新しく入り込んでいっても大丈夫だっただろうと思います。 신유안의 기록과 교토의 지도를 바탕으로 진주시마의 위치를 추정해봤다. 신유안은 후시미성 남쪽 요도 강변에 진주시마가 있다고 기록했다. 진주시마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을 찾았다. 淀がここにあるという。捕虜というかですね、出てこられた人がいるとしたらこういう地域だっただろうということです。そうですね。一番川が合流していて、状態の悪い土地ですので、こういう場所であればそういう方々が住みやす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要するに集団で定着しやすい場所ってそうですね。はい。新しくやってきても誰もそんなに嫌がる人もいないですし。 400年前のこと考えると 진주시마는 교토 외곽의 황무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곳이 있다. 당인 부두터. 당인은 아시아계 외국인을 통칭하는 용어였다. 오사카에서 배를 타고 온 조선 통신사들은 이곳에서 하선했다. 1719년에 9대 조선 통신사 일원이었던 신유환. 그도 이곳에서 배를 내렸다. 그리고 현지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 임진왜란 때 진주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진주시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유환은 큰 충격을 받았다. 진주시마에 포로들이 끌려왔다는 진주성.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는 두 차례 큰 전투가 벌어졌다. 1592년 10월의 1차 전투는 김시민이 이끄는 조선군이 대승했다. 3,800여 병력으로 10배가 넘는 일본군을 무찌른 전투, 진주대첩이었다. 그러나 다음 해 1593년 6월의 2차 전투에서는 진주성이 함락당했다. 7만여 민간군이 진주성 안에서 희생당했다. 진주성 전투기라는 책인데 임진왜란 때 일본 측 문헌을 갖다가 기대서 한 책입니다.
진주성 전투와 관련된 일본 측 기록, 도요토미의 특명이 남아있다. 도요토미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조선인 기술자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계산년 6월 금음날이 바로 진주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많은 우리 7만 군 관민이 순국을 했습니다. 순국을 했고 아울러서 많은 우리 백성들이 또는 그 어떤 장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진주성 전투 4년 후인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했다. 일본군의 잔악상은 극에 달했다. 조선인의 코를 베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단 2달 동안 4만여 개의 조선인 코를 뱄다. 그리고 조선의 전 지역에서 수많은 포로를 잡았다. 포로들은 일본의 교토로 끌려갔고 이들의 집단 거주지가 진주성, 즉 진주시마라 불린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주성 전투로 인해서 포로로 이렇게 일본에 잡혀왔으니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전부 진주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여 그 이름을 진주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임진왜란 포로에 대해 연구를 해온 학자가 있다. 울산대 일본어 일본학과의 노성환 교수. 신화와 민속을 통한 한일 비교 문화 연구에 매진해왔다. 동시에 임진왜란 조선인 포로의 유적과 전승도 함께 연구해왔다. 제가 역사 민속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현장 조사를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민속을 조사를 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임남포로가 얼마나 많이 잡혀져 가 있는가를 알게 됐고, 임남포로들 가운데는 양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반들은 기필코 우리 고국에 돌아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반면에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또 많아요. 거기에 되게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서민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에 드러나지 않는 인물들, 이거를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 그는 일본 시코쿠 지역의 조선인 포로에 대한 서적을 출간했다. 제가 이제 임진왜란 때 잡혀간 사람들, 조선인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되게 큐슈가 굉장히 많아요. 큐슈 전역에 걸쳐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고, 오키나와도 또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도공들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큐슈도 하고 오키나와도 다 조사를 좀 해보니까 또 다른 한 지역이 남는 것이 뭐냐면 시코쿠였었어요. 시코쿠 지금 4개 현이 있는데 4개 현에 있는 봉건 영주들이 모두 임진왜란 때 출전을 합니다. 시코쿠는 일본 열도를 이루는 4개의 주요 섬 가운데 가장 작은 섬으로 4개의 현으로 나뉘어져 있다. 시코쿠는 해협을 지나는 3개의 대교로 오사카, 히로시마, 오카야마 등 다른 지역과 연결돼 있다. 전국시대 4개의 작은 나라가 있어 사국, 즉 시코쿠로 불린다. 시코쿠 남부에 있는 고치현. 예전에는 사국 중 하나인 토사가 있던 곳이다. 온화한 기후 덕분에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고치현. 우리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고치현의 중심지 고치시에는 지금도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외장들의 동상이 서 있다. 고치 시립도서관. 이곳에는 흥미로운 그림 한 점이 보관돼 있다. 18세기 무렵 이 지역에 있던 28개 직종의 직업인들을 그려놓은 토자국 직인 회가합. 이 책자 속에 두부집이라는 그림이 있다.
일본 옷을 입고 일본 신발을 신은 채 두부를 만드는 남자. 완성된 두부도 보이는데 남자 옆에는 특이하게도 갈모가 놓여져 있다. 조선인이 두부를 만드는 모습의 그림이 남아있는데 그 그림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일본인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걸 조선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그림 속에 갈모라는 게 있습니다. 갈모. 일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선인은 왜 멀고 먼 고치까지 와서 두부를 만들고 있을까? 元親は1592年に朝鮮半島へ渡りましたが、その翌年1593年に日本に戻っています。その際、現地から多くの朝鮮の人たちを日本へ連れてきてっていうこともありました。で、いろいろ技術を持った方たちもいたようで、その多くは高知城、当時の高知市の中心部ですね、お城の周りの地域に住む場所を構えられて、そこで生活を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した。 두부 만드는 남자는 조선인 포로였던 것이다. 19세기에 편찬된 또 다른 사료집인 남노지. 여기에도 고치두부와 관련된 기록이 나온다. 東尋町の名前の由来といいますかね、そういうことがあって、あとその豆腐作りの牧法人のことがここからずっと。 남노지에는 모토치카라는 외장이 조선인 30명을 납치해왔다고 기록돼 있다. 경주 성주였던 박호인이라는 인물이 웅천 전투에서 일본군 포로가 됐다는 기록도 함께 나온다. 포로 박호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또 다른 사료집인 계산집. 이 책에 박호인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남아있다. その東尋町に住んだパクシーですかね、それが秋月というふうに名乗って、そのここが初代2代目、そして3代4代5代6代というふうに。 박호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두부라는 글자가 보인다. 일본식 성을 사용한 박호인. 68개에 이르는 조선인 두부 점포의 우두머리였다. 조선인들이 10여만 되잖아요. 되면 그 조선인들 속에는 여러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우대를 받아요. 성주 출신 포로 박호인을 중심으로 조선인들이 전파한 고치두부. 지금도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고치현의 어느 두부 공장. 여느 두부 만드는 공정과 다를 바 없는 과정이 진행된다. 그런데 두부를 천에 싸서 손으로 물기를 빼는 장면이 이채롭다. 물기를 꽉 짜낸 두부는 공중에 매달아 둔다. 이렇게 10여 분을 매달아 두면 특유의 고치두부가 완성된다. それと硬いということですね。徹底的に硬いということです。例えば高知県、ここは今どっちかというと海側になりますけど、山側の人が昔お城下に買い出しに来た時に豆腐を買いたくて豆腐を買っていくんですね。でも今みたいに車がありません。3時間も4時間もかけて山側の方に行くんですね。 상하는 것을 막고 수송과 보관을 위해 두부는 매우 단단하게 만들어졌다. 모양은 사각형인 우리의 모두부와 달리 둥근 형태다. 이 두부를 전파한 이들이 바로 박호인 등 조선인 포로들이었다. なぜその長宗我部氏が連れて帰ってきたかというと、やっぱりおそらくですけど、現地で、いわゆる朝鮮半島で食べた豆腐が美味しかったんでしょうね。やっぱり自分の国へ持ち帰ってでもそれを作りたいという表現
が要はいわゆる拉致をするみたいな形ですよね、現代風に言うと。で連れて帰ってきてるんですね。はい。だからなかったと思いますよ。はい。それ以前はですね。 그 이전에도 일본에는 교토와 나라를 중심으로 두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주로 사찰 중심으로 이루어진 두부인데 그 두부는 굉장히 연한 연두부예요. 그런 중앙의 문화가 코치 쪽에는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치 지역에서는 두부가 없었답니다. 임진왜란 이전 두부는 일본에서 매우 귀한 음식이었다. 이 공장 두부에는 당인이라는 상표가 붙는다. 외국에서 들어온 두부라는 뜻이다. 포장재에는 두부의 전파 경로를 그려두고 있다. 왜 이런 표기를 하고 있을까? まさにですね、400年前に朝鮮半島から連れ帰ってきて、豆腐を作らせ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400年前を今現代にこの再現した時にですね、そういうルーツ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ほとんどの方がやっぱ分かりませんもので、不幸にしてそういうことが起こって今現在高知にこの豆腐、いわゆる朝鮮半島の豆腐が根付いたということも含めてですね、もともと400年前はこんな豆腐だったんだよということを皆さんに理解してもらうためにですね、こういうふうに裏に当時のルーツを書かせてもらってます。 고치의 당인 두부, 즉 도진 두부는 인기 있는 식재료가 돼 있다. これが東尋豆腐、しゃぶしゃぶの薄切りをしていってますね。 단단한 특성을 가진 고치의 당인 두부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다. 임진왜란 조선인 포로들이 전파한 고치의 당인 두부. 아픈 역사를 품은 채 이렇게 변신하고 있다. 고치성 남쪽의 가가미 강변. 포로들을 끌고 왔던 초소가베는 박호인과 조선인 포로들을 이곳에 모여 살게 했다. 마을 이름도 외국인 거주지를 뜻하는 당인정이었다. 박호인과 조선인들이 가진 두부 제조 기술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박호인과 조선인 포로들은 동서 약 1km, 폭 20여 미터의 이 마을에서 두부업을 이어갔다. 박오인의 직책을 누가 이어받냐면 그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박원역이라고 그러는데 박원역은 아키츠키라고 하는 일본 성씨를 하사받아서 아키츠키라는 성씨를 쓰면서 그 두부 마을을 총 관리하고 감독하는 촌장으로서 쭉 세습해서 박오인 집안은 내려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박오인 후손은 고치에 살고 있습니다. 고치시와 바로 붙어있는 난코쿠시의 어느 마을. 박호인이 받은 일본 성이 붙어있는 집. 이 집에 그의 후손이 살고 있다. 한국 KBSと申します。 박호인의 후손이 제작진을 맡는다. はい。どうぞどうぞ。どうぞ。あ、お先にどうぞ。 후손은 족보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몸이 불편한 남편 대신 아내가 집안 내력을 설명했다. 계보도는 박호인으로부터 후손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정리돼 있다. そうしますと、ご先祖様のパクさんがですね、豆腐屋さんであったと。それは聞きましたか？ね、豆腐屋にとってことはね、豆腐をやることは当時教で。そういう特技のある人を連れてきちゅうらしいね。向こうへ戦争に連れていて、もう亡くなった人の人数をこっちへ連れてきちゅうということを聞きました、私は。高知までね、自転車に乗ってね、先祖の墓参りはずっと行ってました。박호인 가문의 두부 가업은 오래전에 끊겼다. これは何ですか、お母さん。
그러나 후손들에게 조상 박호인과 가문은 여전히 자부심으로 남아있다. その受付の人が澤田歩きに見せてあげましょうと見ていたこれは広いないでねまでしてもろてやねまあ言うたら土地を百姓するべしでもろたもんじゃけんどまあ何へと答えは分からん。 진조시마로 상징되는 임진왜란 조선인 포로들,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정유재란 당시 큰 전투가 벌어졌던 남원. 당시 희생된 만여 명의 원한을 모신 만인총이 있다. 지난 9월 제424주년 순위 제향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더욱 뜻깊었다. 전남 영광 출신의 김억명, 김억룡, 김억호 삼형제의 위패가 추가 배양됐다. 삼형제는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 참전했다. 지금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정유연대 돌아가시면서 남원성이 포위된 걸 아시고 죽기로 각오하시고 저승에 가서도 우리 할아버님 앞에 제가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게 보람이고. 나라가 위험에 처하자 1597년 9월 일본군 주력 부대가 남원성을 공격했고 그때 수많은 조선인들이 포로로 잡혔다. 최근 남원문화원은 특별한 책 한 권을 발간했다. 조선궁녀라는 제목의 책. 배를 짜는 어느 여인에 대한 책이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이미 우에노 마사에라고 하는 분이 무궁화꽃 소녀라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무궁화꽃 소녀라고는 이 소녀를 갖다가 추모하는 그런 아마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쿠로쇼조의 각 학교에 좀 더 보급이 돼서 인권 문제의 그런 교재로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현지 답사를 하고 와서 그 소녀의 이야기를 조선궁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의 주인공인 조선궁녀. 그녀는 남원성 전투 당시 일본군에게 잡힌 여성 포로였다. 그 오다니 요주로는 단지 임진 정유를 통해서 우리 조선에 와서 싸웠던 기록은 남원성 전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아마 남원에서 데리고 왔지 않느냐. 남원에서 포로로 잡힌 여인은 고치현의 어느 작은 마을로 끌려왔다. 전형적인 일본 농촌 마을인 구로시오초. 이곳에는 조선국 여인의 흔적이 남아있다. 小谷和富一に2人はおりますけどね。そうしますと普段その朝鮮国女のお墓をお手入れされてるんですね。そう役場の方から一時は役場が史跡として残しますけんということになっちゃったけど、また隣の場所の方にまた一つ委託しますけん一つ。 묘소 안내판에는 한글도 함께 표기돼 있다. 마을 뒤편에 조선궁녀 묘지. 제작진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이 미리 나와 있었다. 그곳에 비석이 하나 서 있었다. 높이 50여 센티미터의 작은 비석이었다. 구로시오초 지역의 역사와 문학 등을 담은 대방정사. 이 책에는 조선궁녀의 무덤의 유래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조선 여인을 잡아온 외장은 오다니 요주로. 독신으로 살던 그녀가 생을 마감하자 오다니 가문의 묘역에 모셨고 그 후손들이 비석을 세웠다고 돼 있다. 조선궁녀를 자신들의 가문 사람으로 여긴 것이다. 意味というものはね、これは言い伝えでずっと来てるけんど、
佐渡川氏その朝鮮国の女は知らんとこい言うたら拉致ということがね連行されてきてここの地に何もか何人やってろというような気持ちはみんな持っておるけど与十郎はねこう朝鮮からもう嫌がるものをむっちゃく出して船の下の方へ押し込んできたと思うんですよ。そのことをね私は生涯忘れなかったと思います。だから子を見るたびにすまんという思いがねこの中にはあったと思うんですよ。だからもう子が10年15年やってここの辺りの人たちにも良い人ということでみんなから信頼され尊敬され愛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人の言うことは間違いないそういうふうに生まれてなったと思うわけですけれど조선에서 잡혀온 여인은 배 짜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조 기술을 이 지역에 전파했다. 실제로 이 마을에는 뽕나무 밭이 넓게 조성돼 있었고 누에치기도 성행했다. 現実私が小さい時も私なんか蚕を飼ってるうちで飼いよったんですからおばあちゃんは機織りをしよったわけですし栄養ないから僕らその図写を握ってねこれあんたら幼虫のねそれをねやつ食べたんねうまいよ香ばしいてほんまにうまいであれは栄養がくさんとあってね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조선국녀 역시 그녀의 직조 기술 때문에 포로가 되었던 것이다. 私でも朝鮮国女がここにここであれするまではこうやって手で紡ぎ寄ったのかどうかだろうかと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す。それを新しいタイプの旗というものを子が教えてくれた。そしてそれを作るようになったと。織物から何からをなかなか韓国はもうずば抜けて日本みたいにないあれだから織物がそのために日本のあれが進んでいたんじゃないのかと。 뒤처져 있었던 중세 일본의 직조 기술. 조선 여인이 새로운 배틀과 선진 기술을 전수하면서 일본의 직조 기술은 크게 발전했고 복식 문화도 달라졌던 것이다. 이제는 작은 비석만이 그녀의 운명을 증언해주고 있다. 조선의 배 짜는 여인은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 잠들어 있다. 최소 10만여 명에 이르던 임진왜란 조선인 포로. 많은 포로들이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다. 일본이 조선인 포로를 국제 노예로 판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일본도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그 전쟁 자금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는 잡아간 포로들을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조선인 노예를 팔아 전비를 충당하려 했던 일본. 헐값으로 넘기기 일쑤였다. 얼마나 헐값으로 팔려갔냐면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뭐 한두 명 살 정도 도는 것 같으면 우리 조선인은 6명, 7명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산 사람이 가로레티 이탈리아 사람이 조선인 포로를 한 5명을 샀죠. 그 중에 한 명을 끝까지 데려간 사람이 이태리까지 데려간 사람이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베니스의 개성 상인이라는 안토니오 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베니스의 개성 상인은 이 그림에서 모티브를 잡은 소설 속의 주인공. 먼 이역으로 팔려간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은 그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채 잊혀져 갔다. 일본은 사람만 포로로 잡아간 것이 아니었다.
에이메현 오즈시 외곽의 어느 사찰에는 임진왜란의 또 다른 포로가 있다. 8세기 초에 창건된 출석사는 13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의 고찰이다. それでは指定文化財の朝鮮鐘のご紹介を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どうぞあちらへ。 이 사찰의 어느 정각 처마. 조그만 종이 하나 달려 있다. 출석사 동정이라 이름 붙은 종.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조선종이다.まあ無事帰ってこれるというので、いろいろ接収したものをこちらへも収めたと聞いてるんですが、現在ではそれはほとんど残っていなくて、唯一あるのがこの朝鮮がね銅章だけですね。確かに、帯ですね、3箇所ある上と真ん中と下と大変きれいにできているということ、その他のところの細工もすごくきれいに、まあ、ちょっと唯一のいつの間にかできた亀裂のような跡がちょっと残念なんですけども。 동종의 출처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몸체의 손상으로 지금은 치지 않고 걸어만 두고 있는 동종. 사찰 측은 엉뚱한 걱정을 하고 있다. いいものがあるいいものがあると外にあるからと言って宣伝をするとですね、持って帰りたいと思う人があるようなんですよ。でまあすごくいいものなので本来、部屋のどこかへ隠してしまって、普段はきれいに扱うべきなんですけれども、まあ、こうして、奉納されたものだよということを、まあ、いつまでも知らせるためにそこに吊ら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일본의 포로가 된 조선 동종. 섬세한 문양과 아름다운 비천상을 품은 채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뭐 각가지 문화재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불교에 관련된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국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탱화 그림도 많고, 그 다음에 코지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된 불화도 또 남아있기도 하고, 그 한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한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불화입니다. 좀 매우 특이한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결코 공개하지 않는 불화 한 점. 바로 한글 불화다. 세조 때 발간한 월인석부의 줄거리를 그림과 한글로 설명한 불화로 한글 연구에도 더없이 중요한 자료다. 아마 임진왜란 때 가져갔다고 하면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만들어진 한글 불화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없는 그런 불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코치의 어느 한 시골의 박물관에 잠들어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의 내산서원. 임진왜란 때 일본에 유학을 전해준 인물을 배양하고 있다. 수은 강항. 형조 좌랑으로 휴가차 고향 영광에 있다가 남원성 전투를 지원한 직후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다. 강항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들은 바를 간양록에 남겼다. 오주시 내에 출석사라는 절이 있어요. 출석사에 호인이라는 아주 노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승이 아무래도 대화가 안 통하니까 필담을 나누게 되죠. 근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야, 조선의 어떤 포로가 한 명이 끌려왔는데 이렇게까지 학식이 높을 수가 있는가. 필담을 통해 강항이 학식 높은 유학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사카를 거쳐 후시미 성으로 이송됐다. 포로 생활 중에도 강항은 일본의 기밀을 파악하여 선조에게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이 무렵 만난 인물이 유학을 배우고 싶어하던 일본 승려 후지와라 세이카였다.
순수자가 그 전에 강항 선생한테 한 말이 조선이나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주면 내가 문호를 열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일본 민족이 좀 알아야 되겠다. 1%도 안 되는 무사들한테 99%가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강항은 일본의 승려 학자들과 교류하며 그들에게 유학을 가르쳤다. 강항을 통해 일본인들은 유학의 새로운 경지를 만날 수 있었다. 에이메 현의 오즈시, 강항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오랫동안 강항을 연구해온 어느 일본인을 만났다. 강항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무라카미 츠네오 씨. 시청과 교육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하며 강항을 알게 됐다. 수은 강항. 아, 직계出土ですよ。 아,そうなんですか。本物ですよ。400年前。先生、これ意味はどういう意味なんでしょうか。我は好むところに従う。いい教えに従う。悪い教えには従いませんよという。 오즈시 시민회관 바로 앞. こちらの日が韓藩の顕彰碑になるわけですか。そうです。1990年に建てました。 강항을 기리는 현창비가 서 있다. 무라카미 츠네오 씨는 이 비석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私、調べておりましたら韓派の書いた「韓葉録」という原本を手に入れた。その漢文を読んでびっくりした。日本へ儒教を伝えた人。その人の名前が今まで日本に知られてなかった。いわゆる日本に捕らえられたということで彼の書いた寛容録と本の中には日本人を鬼という表現なんかあって噴書という訳してるんですね。祭壇でその現象もなくなっていた。 시코쿠에서 교토로 옮겨간 강항. 유학을 배우려는 많은 일본인들이 그를 찾았다. 藩は結局ここで10ヶ月過ごして後に京都へ行きます。京都でいわゆる素晴らしい人物に出会うんですね。藤原成家です。で藤原成家は儒教に憧れてたんですけど自分の目的が達成られなくて門の日を送ってた頃に、突然捕虜として朝鮮人の一族が来たんでその中に学者がおるということでその学識話をしているうちにすごい人物だって分かってそれで年下のそして捕虜のにね教えてくださいと言って頭下げるんですね。 강항을 만나면서 후지와라 세이카는 비로소 유학의 참뜻을 알게 되었다. 강항은 필담으로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유학을 가르쳤다. 강항에게 깊이 감화된 후지와라 세이카는 나중에 강항이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강항의 도움으로 후지와라 세이카는 사서오경 등 유학의 경전에 주석을 달 수 있었다. 이로써 일본의 유학이 넓게 전파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강항은 일본 유학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들도 속속 배출되었다. 유학을 접한 사무라이가 칼을 놓기도 했다. 中井当時は師匠極用を学びました。彼は刀を捨てました。いわゆるそして、いわゆる儒学者として立つんですね。儒教の教えを知った途端に自分の職業も捨てる韓藩という人物が種をまいた。それを花を咲かせたのがこの林田さんとかねそれから藤原成家とか中井当時とか
そういう人物ですね。関西医学の木になってるのがありましてね。 강항 현창비 뒷면. 부모와 임금을 그리는 그의 시가 남아있다. 読んでみますと、緊張の明色を買い取りをし、絶対千里貧富に耐える北条の消息ゲイトのほか、核発揮芸長務の中、両岸帰って日月を共にするはずるも、一心直す旧の円光、江南の放送に軍を乱る、もし飛行あらば軍港を返せ。間違いなかったですか？素晴らしいです。まだ認証が止まってるちょっと。 나비처럼 날아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던 강항. 그의 바람대로 포로 3년여 만에 그는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다. 일본 속에 섬을 이룰 정도로 최소 10만여 명에 이르는 임진왜란 조선인 포로들. 대부분의 포로는 비참한 삶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앞선 기술로 중세 일본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많은 문화재도 포로가 되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우리 역사의 한 줄기다. 진주시마의 후예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